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팔았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세무 정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분명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실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제 지역 해제 소식이 들렸는데요. 요지는 이제 11월 14일부터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요 정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어떤 세법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해당 영상의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때 거주가 아니라 이제 보유 2년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이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매수를 하고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까지 처분이 가능해진 셈이죠. 그래서 이제 최신 부동산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를 기점으로 주택값이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제 뭐 대출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시장에 내놓고 급급매로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의 꼭지에서 샀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파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중개수수료, 살 때 팔 때 이중으로 들어갔고, 그간에 이제 뭐 금융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손해를 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팔았을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세무 정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분명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실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매일같이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 4, 5년간 이제 부동산을 수차례 사고 팔고 반복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에는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고 팔면 기분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양도세 신고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어차피 뭐 세금이라는 게 이득을 본 금액이 있어야 내는 건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팔았으니 낼 것도 없고 세무서에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무사를 굳이 뭐 찾아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세 신고대를 맡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두 차례 이상 사고 파시면서 어떤 물건은 손해를 보고 혹시 팔았다면 혹시라도 이제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일과세 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익이 이렇게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익과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까지 양도하신 부동산에 대한 손익을 합산해서 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내년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산과세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8억 원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올해 초 22년도 초에 10억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차익을 2억을 보고 판 거죠. 세금을 그래서 이제 일반과세로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또 이제 5억 원을 주고 추가로 매수를 했던 부동산이 조금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주택 가격이 확 빠지는 바람에 이제 일찍 팔 생각이 없었지만 급하게 이제 22년도 말에 4억 원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5억 원에 샀다가 4억 원에 팔았으니까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손해를 보고 팔았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절대로 자동으로 손해를 보고 파셨네요. 그 손익을 저희가 이제 합산을 해서 기존에 내셨던 6천만 원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납세자분께서 송파세무서로부터 1,0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아들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셔야 되는데 일반 과세로 이제 잘못 신고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더 내셔야 된다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가산세도 플러스가 됐고요. 이미 뭐 이제 대출 다 상환하고 뭐 새로운 주택도 구매를 다 하셔서 수중에 이제 현금이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부동산을 뭐 사고 팔고 한 내용들을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차손 신고를 안 하신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 연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은 1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저를 만나서 얼마가 됐을까요? 네, 3만 원 내고 끝났습니다. 997만 원이 줄었으니 얼마나 안도를 하셨을지 짐작이 되시죠?
이제 합산과세라는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온 것이고, 다행히도 이제 저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5월 달에 뭐 합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세무서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가산세를 내고 합산 신고를 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매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일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양도를 했을 경우에 각각의 손익을 통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끔 하는 건데요. 그래서 둘 다 예를 들어서 차익이 났다 그러면 누진세율 구조상 세금이 더 나올 것이고, 하나가 이제 차손이 났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이제 환급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뒤에 납부할 세금이 합산으로 인해서 납부할 세액보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먼저 차손을 보고 팔았다면 이제 동일 연도에 차익이 나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를 해서 한번 이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의사결정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